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저녁 7시 11분입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여야 간에 정치 공방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부 인수 임무를 마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수렁에 빠져버리면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력이 또 반격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리하여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빨리 간단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했으니까 그것은 내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로 옮긴다고 했다가 그게 어렵다면서 국방부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그걸 딱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주장이 과거의 다른 주장과는 달리 여기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윤 당선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거는 너무 졸속이다 라고 또 내부 비판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가면은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2달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문제는 내가 재임 중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청와대를 옮기는 일, 청와대를 옮긴다기보다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그것은 역사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 발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서둘면 안 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국가 안보적 중요성, 역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마치 하숙집 구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역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국민 소통이 사실상 불편해진다. 인근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 과도한 이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취임 2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 만약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 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가 될 것이다. 신혼부부도 새로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한다. 2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호환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소로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일정의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다.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 통제 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이사 등 간접 비용도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반하는 행위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윤표 의원이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다른 이야기는 선동이 많지만은 이번 이 반박은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이 이 논란에 휩쓸려 들면 안 됩니다. 논란에 휩쓸려 들면은 다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에 휩쓸려 들어가서 윤 당선인이 결정할 사안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밀어붙인다 는 것이고 아니면은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퇴할 때입니다. 이것 가지고 정면승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윤 당선인과 그 주변 인물은, 주변 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왕이 있는 나라로 따지면 왕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저게 단순한 집무실이 아니라 왕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교하면은 일본의 수상 집무실이 아니라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있는 일본 천황이 사는 황거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같습니다. 또 영국에 비유하면은 영국 왕실의 왕궁과 같습니다. 자꾸 수상 집무실이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왕 밑에 있는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거대한 시설을 갖게 된 것도 국가 원수 플러스 국군 통수권자라는 데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니까 보안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 지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비상시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보도록 하는 것,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장소는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부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불편하다고 국방부로 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광화문으로 검토를 하되 시간은 2달 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광화문 지역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조선조의 정통성이 함께 있습니다. 조선조가 개국될 때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경복궁, 그리고 종묘, 사직단, 요 세 건물입니다. 이것은 왕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경복궁은 왕권을 상징을 하고, 종묘는 그 왕가의 말하자면 사당의 역할을 하죠. 사직단은 곡식의 신, 토지의 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이 그 3대 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은 사라진 그 중앙청에서 건국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 유서 있는 장소를 버리고 용산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서울시청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또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근처에 있고 무엇보다도 광화문 광장이 있고, 대통령부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있어야 광화문 지역이 대한민국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다음에도 광화문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서울 중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광화문 중심입니다. 용산에 가서 이런 역사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 없이 무슨 구청 청사 이전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데 이런 혼란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광화문 광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 만들기를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만들어 놓으니까 양쪽으로는 차가 다니고 이 도심의 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시위 장소로 이용을 하고 2019년부터는 우파가 또 시위 장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좀 생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이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지금 광화문에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대통령부를 광화문에 설치한다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들이라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놓았더니 그 내부에서 전시하는 거는 이 반대한민국적 인간들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그런 반역적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대통령부를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이 광화문 전체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에 전부 조선조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선조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빼고 거기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얼굴이 도안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외국 사람들은 돈만 보면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왕조가 다스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든 사람 얼굴은 들어가 있지 않고 조선조 대표 인물 5명 얼굴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문제를 이런 큰 시야에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려면 2달 안으로 해치우겠다는 그런 졸속발상 제발 거두고 전화위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겸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더구나 국가 원수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민족사적 정통성이 뭔지, 광화문이 우리 민족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라든지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를 하고 정부 인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